37년을 함께 사신 부부가 있었습니다. 새 아이를 키우고 가난도 함께 버티고 병도 함께 이겨낸 부부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입을 모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두 분 한 번도 싸우는 걸 본 적이 없어. 37년 동안 단 한 번도요.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로 딱 한 번 싸운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드리려 합니다. 1980년대 초 경북의 작은 마을, 23세 남자와 21의 여자가 처음 만났습니다. 남자는 말이 없었습니다. 표현도 서툴렀습니다. 여자는 그 반대였습니다. 밝고 씩씩하고 말 한마디에 웃음이 넘쳤습니다. 주변에서는 다들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저 둘이 어떻게 만나냐? 그래도 두 사람은 결혼했습니다. 살림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단칸방에서 시작해 연탄 한 장으로 겨울을 버텼습니다. 아이가 셋이 되던 해 남자는 공장 일을 2개씩 뛰었습니다. 여자는 새벽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밤에는 부업으로 뜨개질을 했습니다. 힘든 날이 많았지만 이상하게도 두 사람이 다투는 일은 없었습니다. 남자가 말이 없으니 싸울 일이 없었던 걸까요? 아니면 여자가 먼저 웃어 넘겼던 걸까요? 그 시절 두 사람에게는 작은 습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남자는 월급날이면 꼭 종이봉투 가득 아내가 좋아하는 사과를 사들고 왔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그냥 식탁 위에 올려놓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게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표현이었습니다. 여자는 그게 좋았습니다. 비싼 선물도 아니고 꽃도 아니었지만 그 사과 한 봉지가 이 사람 나름의 표현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사과는 점점 몇 개로 줄어들더니 어느 해부터는 그마저도 없어졌습니다. 살림이 더 팍팍해진 탓이었습니다. 여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자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두 사람은 말없이 많은 것을 주고받으며 살았습니다. 37년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그해 가을, 남자가 퇴직을 했습니다. 30년 넘게 다닌 공장을 나오는 날, 남자는 아무 말도 없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자는 남자가 좋아하던 수육을 아침부터 천천히 삶아놨습니다. 수고했다는 말 대신 그냥 밥상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남자가 이상했습니다. 밥도 잘 안 먹고 말도 없고 그냥 마루에 앉아 마당만 바라봤습니다. 여자는 걱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남자의 서랍에서 우연히 통장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여자가 모르는 통장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멍하니 봤습니다. 37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이 사람 주머니에 돈이 얼마 있는지, 어디서 밥을 먹었는지, 신발 밑창이 다르면 언제 새 걸 사야 하는지까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통장은 몰랐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 처음엔 그냥 걱정이었습니다. 혹시 빚이 있는 건 아닐까? 퇴직하고 나서 저렇게 말이 없었던 게 이것 때문이었을까? 그런데 생각이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숨긴 걸까? 나한테 왜 말을 못했을까? 30년 넘게 공장을 다녔는데 내가 모르는 시간이 그렇게 많았을까? 머릿속에서 나쁜 생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애써 누르려 했습니다. 그런데 누를수록 더 선명해졌습니다. 이 사람, 설마. 37년을 믿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한 번 들자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하나씩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통장 사이에서 메모지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오래된 종이였습니다. 누렇게 바랜. 거기에는 남자의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 환갑, 제주도. 여자는 한참을 그 메모를 들여다봤습니다. 환갑이면 올해였습니다. 조금 전까지 머릿속을 가득 채웠던 생각들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그러다 그만 눈물이 났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부부 37년 만에 처음으로 여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여보, 남자가 돌아봤습니다. 여자가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터 모은 거예요? 또 침묵이었습니다. 그 침묵이 여자를 더 울게 만들었습니다. 눈물이 나는데 화도 났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힘들 때도, 당신 밥도 제대로 못 먹을 때도 혼자 이걸 모으고 있었던 거예요? 나한테는 왜 말을 한마디도 안 했어요? 남자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한 번도 어디 가자는 말을 안 했잖아. 그래서 내가 먼저 데려가려고 했지. 여자는 잠시 멈췄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화가 나요. 내가 말을 안 해도 알아줬으면서 왜 당신이 힘든 건 나한테 말을 못해요. 37년을 같이 살았는데.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한참 동안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때 남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근데 퇴직하고 보니까 모은 게 얼마 안 되더라고. 그래서 말을 못했어. 창피해서. 37년 동안 말이 없던 남자가 그날 처음으로 긴 말을 했습니다. 여자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물었습니다. 얼마나 모았어요? 남자가 통장을 가리켰습니다. 여자가 숫자를 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거면 제주도 갈 수 있겠네요. 남자도 그제야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해 겨울 생전 처음으로 비행기를 탔습니다. 제주도 바다 앞에서 찍은 사진 한 장. 여자는 그 사진을 지금도 지갑 속에 넣고 다닙니다. 싸운 건 맞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그게 싸움이었는지 아니면 37년치 고마움이 한꺼번에 터진 건지 여자는 아직도 잘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것만은 확실히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남자가 가끔 먼저 말을 건다고요. 말이 없어도 마음은 늘 그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이런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던 그 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무것도 없던 그 시절이 왜 그렇게 재미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 조금 마음이 남으셨다면 다음 이야기도 천천히 기다려주셔도 좋겠습니다. 오늘도 잠시 마음을 쉬어가세요. 오늘도 우리 같이 한 페이지 쉬어가요.